북한의 장마당 역사와 유래. 배급이 멈추자 장마당이 열렸습니다. 북한 시장의 탄생과 진화. 도입. 시장이 없던 나라에 시장이 생긴 이유. 여러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시장이란 게 있을 수 없죠. 모든 물자는 국가가 배급하고 돈은 있어도 쓸 데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중반 그 배급이 멈춰버렸습니다. 왜일까요? 1994년부터 1998년 고난의 행군, 소련 붕괴, 자연재해,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됩니다. 배급제 붕괴, 국가가 더 이상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마당의 탄생과 진화.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몰래 쌀과 옥수수를 교환하던 암시장.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초기 형태, 농장원들이 휴일마다 남은 농작물을 팔던 11장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생존을 위한 자발적 거래가 늘어나며 비공식 시장 형성이 됩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였습니다. 장마당의 기능과 영향력. 이제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북한 경제의 숨통이자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 되었습니다. 판매 품목,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 중국산 공산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돈주의 등장. 장마당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 계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보 유통, 외부 세계의 정보가 장마당을 통해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장마당은 체제의 균열인가 적응인가?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장마당은 자본주의의 씨앗입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살아남았고 체제는 이를 묵인하며 적응했습니다. 여러분,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비공식적 진화 그 자체입니다. 시장이 없던 나라에 시장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원래 시장이란 게 있을 수 없죠. 모든 물자는 국가가 배급하고 돈은 있어도 쓸 데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중반 그 배급이 멈춰버렸습니다. 왜일까요? 1994에서 1998년 고난의 행군, 소련 붕괴, 자연재해,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빠짐지게 됩니다. 배급제 붕괴, 국가가 더 이상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마당의 탄생과 진화. 자, 여러분.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굶었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몰래 쌀과 옥수수를 교환하던 암시장.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초기에는 농장원들이 휴일마다 남은 농작물을 팔던 11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다 하고 모여서 조금씩 물건을 내놓던 거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 닥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비공식 시장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 정부가 결국 이걸 묵인합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종합시장. 이제는 공식 간판까지 달고 운영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시장 없는 나라였는데 결국 주민들이 시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판 밑에서부터의 혁명 아닐까요? 배급이 멈추자 장마당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마당은 오늘날까지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북한 사회의 심장. 여러분, 이제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숨통이자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죠. 어떻게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판매 품목 없는 게 없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뭘 살 수 있을까요?
쌀, 옥수수 같은 식료품은 기본이고요.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중국산 공산품까지 다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없는 게 없다. 국가가 못 주는 걸 장마당이 다 채워주는 겁니다. 돈주의 등장, 북한판 갑부.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장마당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돈주입니다. 돈주는 장마당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 계층인데 북한 사회에서 일종의 재벌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속에서 장마당은 자본주의의 씨앗을 키워낸 셈이죠. 정보 유통, 뉴스는 장마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만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도 오갑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 중국에서 들어온 이야기, 심지어 한국 드라마 DVD까지 장마당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장마당은 뉴스 채널이자 문화 창구인 셈이죠. 결국 장마당은 북한 사회의 심장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면서 돈을 벌고 계층을 바꾸는 곳이면서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 이제 실감 나시죠? 장마당은 체제의 균열인가, 적응인가? 여러분,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장마당은 자본주의의 씨앗이죠.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살아남았고 체제는 이를 묵인하며 적응했습니다. 자, 그럼 장마당은 체제를 흔드는 균열일까요? 아니면 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적응일까요? 증거, 주민들의 생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배급이 끊기자 주민들은 장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장마당 없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던 겁니다. 증거, 돈주의 등장. 장마당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돈주라는 신흥 자본가 계층이죠. 이들은 장마당에서 축적한 자본으로 권력층과 거래하며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사실상 자본주의적 힘을 행사합니다. 이건 균열 아닐까요? 사회주의 속에서 자본가가 생겨난 거니까요. 시장이 없던 나라에 시장이 생긴 이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첫 번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배급 중심 체제였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 붕괴.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암시장 형성. 두 번째, 암시장에서 종합시장으로. 초기엔 11장 형태.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묵인하며 종합시장으로 합법화. 세 번째, 돈주의 등장. 북한판 자본가의 탄생. 장마당을 통해 자본 축적. 권력과 연결된 신흥계층 돈주 등장. 네 번째, 정보의 흐름. 장마당은 뉴스 채널이다. 한국 드라마, 중국 휴대폰, 외부 정보 유통.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창구. 다섯 번째, 정부의 묵인. 막을 수 없으면 인정하라. 정부가 생존을 위해 장마당을 제도권으로 편입. 종합시장 간판 부착. 시장세 징수. 결론, 장마당은 균열인가, 적응인가? 장마당은 체제의 균열이자 적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 장마당의 탄생과 진화, 기능과 영향력, 그리고 체제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마당은 체제를 흔드는 균열이면서도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적응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주민들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장마당은 그 접점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정보를 나누고 삶을 이어갑니다. 체제는 이를 막지 못했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의 비공식적 진화이며 주민들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사회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장마당을 통해 북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제의 틈을, 주민의 힘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장마당은 균열인가, 적응인가? 그 답은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